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시장은 양지수가 모두 올랐었죠. 중동발 지정학적인 리스크 등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올랐는데 1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깜짝 실적이 나타난 것이 기대감을 냈습니다. 자, 월요일장에서 보여줬듯이 이번 주는 기업 실적에 주목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세 종목씩 탑픽주를 선정해 드릴 거고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될 겁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은 2부 시간을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떨까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지수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IT 쪽의 매기가 조금 이어지는 그런 가운데 삼성전기의 움직임이 가장 돋보이는 상황이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삼성전기 우선주입니다. 삼성전기는 최근에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주가 역시 거기에 따라서 굉장한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 어제 역시 큰 폭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박스권을 강하게 지금 상승으로 뚫어준 상황이고요. 기관 외국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다들 알고 있으신 것처럼 MLCC라는 그런 적층 세라믹 콘덴서 여기서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일본의 모라타라는 회사가 전 세계 1위의 회사이고 이 회사가 사업 포트폴리오를 이런 IT 제품에 들어가는 MLCC보다는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MLCC의 부분의 비중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가격도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삼성전기 같은 2, 3위권까지 이제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하는 그런 가운데 수익성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이런 관점은 향후 2, 3년 아니면 길게는 더 이상 가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나 이런 자동차 전장 부품에 들어가는 MLCC 이쪽에 대한 성장 기대감 역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삼성전기 역시 향후에는 자동차 전장에 들어가는 MLCC 부분까지 좀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본주 대비 괴리율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본주 대비 지금 우선주 가격이 39.7% 수준밖에 되지가 않는데요. 어제 종가로는 삼성전기가 126,000원, 우선주는 50,00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작년 6월 27일 날 삼성전기가 112,200,000원의 주가로 이제 작년 고점을 찍을 때 삼성전기 우선주가 58,000원대까지 갔다라고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한 50% 수준까지는 충분히 괴리율을 좁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126,000원이면 그럼 지금 기준으로 50%면 63,000원이겠죠. 지금 주가가 50,000원이기 때문에 이 괴리를 빠르게 좀 좁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50,000원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아침부터 만약에 본주 대비 강하게 나간다면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0,000원, 손절라인 47,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장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난 4월 4일에 10만 원 초반에서 삼성전기를 매수 추천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126,000원이었죠. 오늘은 삼성전기 우선주를 시초가 공략주로 주신 거고요. 매매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이슈를 선별한다. 김찬석.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송동현 FA팀장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실 새로운 얼굴입니다. 타임경제연구소 김찬석 수석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번 주부터 탑픽 종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총 3종목씩 전문가가 추천을 하시게 될 거고요.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될 텐데요. 송동현 팀장님은 뭐 함께 하신 지 꽤 오래되셔서 아마 매매 스타일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투자의 관점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죠. 네,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 펀디멘탈이 튼튼한 종목 위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되 기술적 분석까지 겸해서 타이밍까지 같이 최대한 잡아보는 방향으로 일단은 주된 전략은 그렇게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기초 펀더멘탈이 튼튼한 종목 위주로 선정을 해서 좀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더 우선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식은 타이밍이죠. 오늘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을지 잠시 뒤에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김찬석 연구원님은 오늘 처음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일단 소감부터 좀 여쭤볼까요? 서울경제TV에 나오게 돼서 상당히 영광스럽고요. 예. 예, 제 스타일 자체가 뭐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스타일인데 예.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긴 말씀은 않으시니까 잠시 뒤에 저희 종목으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장은 상승으로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이 그런데요. 투자 전략 한 말씀씩 여쭤볼게요. 송동현 팀장님. 네, 오늘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우선 미국 중심을 보시면 이제 넷플릭스가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제약바이오 그리고 중국 소비주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쪽 업종들이 계속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가치주 관점보다는 계속적인 성장주 관점에서 이 업종을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도 역시 제약바이오 일부 섹터에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줄 거라 예상하고 중국 소비주 계속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에 관련된 모멘텀 등등이 그리고 환경까지 더해서 이러한 업종 중심으로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 부분까지 대형 IT주 정도까지도 같이 보시면 일단은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예, 구체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김찬석 연구원님도 한 말씀 주시죠. 예, 어제 코스피 시장이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따른 우려에도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주요 은행들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 공개했지만 하락세에 마감했거든요. 근데 오늘 월요일 분위기가 좋지 않을 거라 생각됐는데 강하게 상승하면서 장이 시작됐고요. 네. 이유를 생각해보면 첫째, 더 이상 시리아의 이슈는 뭐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 둘째, 미국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 같다. 예. 셋째, 미국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과 기대감은 대미 흑자 수출국인 한국에도 상당한 호재라고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4월 17일 화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과 함께합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볼 텐데 좀 혼조세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나흘 만에 좀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주가가 250만 원 선을 회복을 했고 지금까지 그 주가는 지지가 되는 분위기죠. 삼성전자 251만 4천 원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까지 오늘 모두 약세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현대차는 어제여서 오늘도 1%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선을 지지하는지의 여부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0.15% 상승한 3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최근 금융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습니다. KB금융이 1% 강세, 신한지주도 0.6% 정도 오름세로 보이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리죠.
예, 오늘 양지수가 모두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인데 어제 종가 대비해서 0.08% 상승한 2,459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사흘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느덧 약 3달 만에 주가 900만 원 선 회복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0.41% 상승한 900.54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예,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중에서 지금 메디톡스만 소폭 밀릴 뿐 전 종목이 상승으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 상승세, 신라제는 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턴한 상태이고요. 메디톡스가 최근에 보합권에서 고점 부근에서 좀 횡보세를 나타내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약세 움직임 눈에 띕니다. 바이로메드가 어제 급락을 딛고 2%대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도 살펴보죠. 위암 항암제 아파티닙 출시로 중국 항서제약과 비슷한 매출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HLB가 오늘 추가적으로 1.45%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좀 하락기 깊었던 펄어비스도 강보합 출발이 됐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은 0.2%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송정현 팀장께서 그간 주셨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싹 클리어를 하고 새롭게 탑픽 종목 3종목을 주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종목이 더 기대가 됩니다. 송 팀장님. 네, 첫 번째 이제 SK 하이닉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신 종목이기도 하고요. 우선은 이제 또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서 조만간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가 끝이 아니고 2분기까지 알아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라서 D램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격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IT에 대한 관심을 계속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었다 볼 수 있는 하이닉스를 좀 편입을 해두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은 83,700원 0.48% 약보합 수준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마도 실적이 발표된 이후로 주가가 좀 하락해서 상승 전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지금 저평가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좀 전에 제가 전략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좋다라고 일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IT 대형주는 성장주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 IT 종목 한 종목은 편입을 해 두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봐야겠지만 좋은 흐름으로 나올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에 우선 하이닉스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런 포인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적인 전략도 함께 좀. 네, 일단 현재 가격 정도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목표가는 이제 10만 원 정도로 일단 우선 설정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75,000원 부근에서 가장 많은 매물대를 현재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이 깨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좀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우선 75,000원 부근을 손절 가격으로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종목은 텔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더 흐름이 좋을 것이다. 오늘도 역시 지수에도 나타나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드디어 900포인트를 다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거기에 그 중심은 역시나 바이오 종목이 있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중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올랐지만 여전히 조금 안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고 향후에 또 상승 여력이 높은 종목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텔콘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텔콘 같은 경우는 오늘 0.97%에서 1.3% 정도로 강보합 수준 이상으로 현재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기간 조정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보조지표, 각종 보조지표들도 서서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입하는 타이밍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기술적 분석은 한 주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면은 역시나 텔콘은 세계 최초 계실증 치료제라는 모멘텀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일단 장점입니다. 계실증 치료제라 함은 각종 수술이나
그런 치료에서 이제 장기에 그 천공이 생기는 현상을 막는 그런 치료제로 알고 있고요. 텔콘이 세계 최초 계실증 치료제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또 좋은 점은 최대 주주인 엠마우스 측에서 텔콘이 신약 개발에 실패를 하더라도 손실을 보존해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다소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좀 약하다라는 것을 좀 예를 들 수가 있고요. 다른 제약바이오 주식들의 단점은 바로 이제 큰 신약 개발의 실패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주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죠. 그런 면에서 텔콘은 좀 안전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바이오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여러 가지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바이오 종목보다는 안전할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정고점이 18,800원 선인 것 같은데 목표가는요? 19,450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예,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은 돌파를 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2만 원 수준으로 일단은 설정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현재 가격에서 매수, 그리고 손절 가격은 한 14,500원, 이 부분이 또 가장 또 매물대가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절 가격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이프로젠 KI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바이오, 코스피에 속한 바이오 종목이고요. 오늘 낙폭이 조금 큰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2%, 3%까지 좀 내려가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좀 매도세가 나오는 형상이지만, 일단 테크니컬적인 분석으로 한번 보시면은 주가가 5일선을 이제 드디어 우상향으로 치고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조정은 신규로 매입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 3%대 조정이 나올 때 신규 진입하면 좋은 가격에서 잡을 수 있는 가격대가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투자 포인트로는 신공장 증설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합병 프리미엄, 이제 이 회사가 에이프로젠, 비상장 회사가 현재 에이프로젠이 있는데 에이프로젠 KIC와 합병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합병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가 부각이 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일본 다이노사로부터 기술 양수를 통해서 각종 신약 개발 기대감, 워낙 에이프로젠이 바이오시밀러 회사 중에서도 좀 탑권에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회사에 대한 모멘텀,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것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가가 1.9%로 많이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들어가기 괜찮은 타임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현재가에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목표가는 일단 2만 원으로 설정하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손절 가격은 13,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송동현 팀장님의 새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 한해 수익이 가장 많이 날 종목으로 꼽은 종목이시기도 했는데요. SK 하이닉스, 텔콘, 에이프로젠, KIC까지 함께 매수하실 분들은 목표가, 손절가까지 제시가 됐으니까요. 꼭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찬석 연구원님의 탑픽 종목을 볼 텐데 신규로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을지 듣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간단히 회사 소개를 하자면 에코프로는 대기오염 방지 및 사후 처리 부분인 환경사업과 2차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사업 부분은 환경 소재, 응용 제품 사업, 리튬 2차전지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세계 시장 규모는 2013년에 55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는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 2차전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융합 기술이고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은 대표적인 신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LCD와 함께 3대 핵심 전략 산업으로 꼽힙니다. 전기차, 드론, 에너지 산업에 이르기까지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전지 양극재 중에는 NCA라는 양극재가 있는데 NCA는 니콜, 코발트, 알루미늄의 약자이고요. 이 양극재는 기존의 양극재와 다르게 순간 폭발력이 상당히 높아서 고출력이 요구되는 전기차, 청소기, 전기 바이크 등의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익 매출 면에서는 무선 가전과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며 작년 매출은 2016년 대비 94% 증가했고 최근 3년간 매출액이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하며 고속 성장 중입니다.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120%가량 증가했고 올해는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며 매출액 80% 증가, 영업이익 120%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대형 전지 성장성에 힘입어 2020년 리튬 전지
수출량이 2010년 대비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에코프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49,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8,500원 드릴게요. 네. 다음은 한국전자금융입니다. 한국전자금융의 주 사업 모델은 CD, ATM, 키오스크라고 불리는 무인 자동화 기계, 무인 주차장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나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많은 업주들이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른 최고 수혜주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최근 디지털과 비대면의 발달로 금융회사들이 지점을 통폐합시키고 있습니다. 은행 통폐합과 폐쇄로 점포가 감소되면서 폐쇄된 은행 내에 있던 CD나 ATM을 지점 외에서 위탁업체에게 관리를 맡기고 위탁업체가 매출을 올리는 구조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한국전자금융의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무인 자동화 기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 키오스크 한 대를 설치하고 관리받는 비용이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2010년 이후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업체가 거의 매년 2배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키오스크를 납부하는 곳은 코레일 승차권 발매기, 고속도로 휴게소 식권 발매기, 롯데마트, 이마트 등 다양하게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고요. 무인 주차장 증가와 나이스 핀리크 합병에 따른 실적 반영 효과도 실적 성장세에 지속적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하면서 코스닥 150 추종 자금을 4조 원으로 계산했을 때 130억 수준의 편입 수급 효과가 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매년 30%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왔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305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45%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한 달간 20% 가까이 급등했지만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생각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로 드리고 목표가 18,500원, 손절가 13,200원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탑픽 1이 남아있네요. 네. 예. 마지막으로 S-오일 추천해 드리겠는데요. S-오일은 국내 시장 점유율이 20%이고 3위 현대오일뱅크를 1.5% 차이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위와 2위는 SK와 GS이고요. 국내 정유 시장 경쟁에서 가장 변수로 생각되는 것이 주유소 확보인데요. 브랜드 파워보다는 가격이나 접근성이 판매를 좌우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유소 기반 판매망을 확대한 S-오일의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난해 탑3 업체인 SK, GS, 현대주유소는 감소했지만 S-오일만 유일하게 주유소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정유 부분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하락했지만 석유화학 부분이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이 전망되고요. 국제 유가가 변동이 심해질 조짐이 보이고 있고 특히 유가 오름세는 단기적으로 정유업계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S-오일에 관심을 가져볼만 합니다. 최근의 유가 상승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설과 시리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감에 의한 것인데요. 작년 7월, 6월부터 유가는 50% 이상 상승했는데 최근 이슈만 본다면 빠른 시일 내에 유가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최근 이슈라면 지난주 시진핑 주석이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추고 자동차 수입을 늘릴 것이라며 원유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 미국이 시리아의 군사적 개입을 시작하면서 유가가 급등한 부분도 있고요. 미국이 이란의 핵 합의 파기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제재가 시행될 거란 예상도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유가는 연말까지 완만한 상승을 이어갈 것 같고요. S-오일 정유 부분 매출이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 상승의 혜택을 크게 볼 것이라 예상되면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 10만 8천 원 드리겠습니다. 김찬석 연구원님, 네. 오늘 국제유가가 66달러 선 WTI 기준으로 여기서 마감이 됐는데 최근에 좀 급하게 올라갔다가 다소 안정이 되는 분위기잖아요. 이렇게 네네. 유가가 완만하게 상승을 한다면 정유주에는 호재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오늘은 좀 이제 특히 오르진 않았지만 예.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 70불 초반대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예. 정유주의 호재라고 생각됩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찬석 연구원님의 탑픽 종목도 공개가 됐습니다. 에코프로, 한국전자금융, SO일까지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드렸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공개된 종목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지금 자리에서 사볼 만한지 전문가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재룡전기를 보겠습니다. 3월 들어서부터 주가가 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장중에 신고가가 또 나왔네요. 오늘 재룡전기는 송동희 팀장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재룡전기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룡전기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단은 남북 경협주로 일단 많이 꼽히고 있죠. 요즘 최근에 이제 어떻습니까? 남북 평화 협상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재룡전기에 대해서 남북한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기대감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좀 테마주라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은 일단 너무 주가가 급등을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접근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 뭔가 결과로 이루어진 게 아직 없잖아요. 재룡전기가 전기나 철도, 변압기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아마도 남북의 뭐 철도로 이어서 이 부분에서 전기가 뭐 좀 공급이 될 것이고 관련된 실적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에 주가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테마주는 사실 언제든지 기세가 꺾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도 모멘텀 투자를 이용해서 수익을 단기적 관점으로 좀 보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접근이 조금 위험한 이런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만약에 접근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오면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21선 근처로 주가가 좀 붙는다든지 이렇게 가격 눌림목이 좀 형성이 되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 부분이 보이면 그때서야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지금이 양봉이 4개가 정도 솟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적인 접근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들고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경협주로 분리가 되는 재룡전기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계단식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좀 위험하다라는 판단이셨으니까요. 매수는 자제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셀로메드를 볼 텐데 고리식재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최근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죠. 셀로메드에 대한 의견은 김찬석 연구원께 들어볼까요? 네, 셀로메드가 미국 FDA 승인 소식에 사흘째 상한가로 상한가 치솟았고, 오늘 또 추가 급등이 나오죠? 네, 추가 급등 9%, 10%대 이제 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그 애널리스트 분이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차트만 보고 판단했을 때는 거래량이 상승 시 거래량이 붙은 것처럼 이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주가는 약간 과매입권으로 단기 조정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평선 부분은 전형적으로 상승할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선들이 고르게 벌어져 있다는 거죠. 이런 차트상 분위기를 봤을 때 셀로메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어떨지 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주가가 언제 급락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은 지속 홀딩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들어가야 된다 생각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 시각 특징주를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샘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드렸는데 한샘은 오늘장 12%나 급락이 나오고 있어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내부 사건 여파에 더해서 1분기 실적 부진까지 지금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주가가 잘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오네요. 송동현 팀장님. 네. 일단 한샘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요즘에 가구가 되게 좋더라고요. 가구를 보는 게. 그래서 한샘에 최근에 가보기도 했는데 한샘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근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진 것은 좀 예상치 못한 뭔가 악재가 있는 걸까요? 실적의 부진이라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실적이 좋을 것으로 일단 그 업장에 가보시면 실적 굉장히 좋을 것으로 일단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다른가 봅니다. 어쨌든 실적 부진에 있어서 지금 12%대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이 장기 이 지지선들 있죠. 12만 7천 원 부분이 강력한 지지선인데 이 부분은 아주 갭 하락으로 인해서 갭 하락으로 강하게 아래로 뚫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은 사실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의 접근은 사실 위험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샘이라는 기업 자체가 브랜드 네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하고 언제든지 시장에 대해서 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좀 조정을 크게 받고 조정을 어느 정도 한 20%대 정도까지 받으면 다시 한번 저점 구간이 생길 것으로 일단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사실 한샘이 또 저가 매력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접근하실 수 있는 가격대는 제가 볼 땐 최대로 한 10만원 초반, 10만원 초반대, 10만원 초중반 가격으로 일단은 주가가 조정이 어느 정도 온다면 그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구체적으로 차트 형태를 말씀드리면은 추가로 조정이 오고 아마도 기간 조정이 올 겁니다. 기간 조정 상황에서 양봉이 서서히 뜨기 시작하면 그 부분이 바닥이 형성됐다라고 일단 판단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샘은 실적 부진 여파로 오늘 급락이 나옵니다. 지금 자리 매수는 아니고 주가가 좀 횡보세를 보일 때 그때 그러니까 한 10만 원 선 초반선에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 시각 특징주는 KT인데요. 최근에 통신주들의 흐름이 지지부진하죠. 최근 대법원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 판결이 있었고 지금 이제 KT를 좀 볼 텐데 KT는 개별 이슈도 좀 있습니다. 의견 어떻게 보시는지 김찬석 연구원께 들어볼게요. 네. 황창규 KT 회장이 국회의원 수십 명에게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을 했고 곧 소환 조사가 진행될 거란 소식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그리고 이건희 차명 계좌 의혹도 연루돼 있는 걸로 보이고요. 몇 달 전부터 KT 차기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뛰고 계시는 분들이 10명이 넘는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즘 분위기상 황창규 회장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사실 KT에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원가 공개 판결 때문에 주가가 신저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원가 보상률 공개만으로 추가적 통신비라는 안 될 것 같다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통신비 인하 관련 파장은 지속될 거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KT는 일단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평창 동계 올림픽이라는 수혜로 통신주가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통신주는 신저가를 보이고 있고 지금 자리 매수는 아니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인데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고 지금 나흘째 신고가다라는 자막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송동현 팀장께 들어볼게요. 네, 삼성전기가 굉장히 흐름이 강한 모습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일봉상 제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면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 선을 그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건데 이 부분이 그 저항대였습니다. 아주 강한 저항대고 저항이 무려 보통 한 5배, 6개 정도 이 한 가격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저항이 왔는데 이 부분을 지금 4월 12일 목요일 아주 강하게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서 강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정도 거래량, 이 시총에 이 정도 거래량이면 상당히 일단 많은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 이 가격대가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추가적으로도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예, 아무래도 이 수급 자체의 원인은 바로 MLCC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또 외주화를 시킵니다. 카메라 렌즈 부분과 그리고 또 액추에이터 부분 이런 부분을 외주화 시킨다고 어제 뉴스가 났었거든요. 그 수혜주로 또 삼성전기가 뽑힌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던 것이 또 하나의 이 주가 상승의 하나의 요인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갤럭시 S 시리즈가 연 4천만 대 정도 공급을 하는데 그 외주량이 이제 각 부품사에 공급이 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실적 상승에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과 함께 MLCC에 대한 수요도 폭발을 하면서 가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분할 매수 구간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5일선에 주가가 조정이 온다면 따라서 좀 더 비중을 높이는 전략 이렇게 펼치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에 대한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 특징주를 5개를 분석해 드렸는데 그 중에서 지금 자리 사볼 만한 종목은 삼성전기 하나였습니다. 분할 매수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탑픽주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해 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눈에 띄는 종목 있으신가요? 일단 눈에 띄는 종목은 SKC 코오롱 PI라는 종목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좀 종목들을 돌려봤는데 수급이 상당히 좀 탄탄하게 들어왔었는데 역시나 오늘 장에 일단은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SKC 코오롱 PI의 추가적인 그 모멘텀과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신성장 쪽으로 다시 한번 모멘텀이 좀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뭐 제약바이오 일변도에서 전기차 쪽으로 수급이 추가적으로 좀 보탬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여기에 플러스로 컨텐츠 그리고 실적을 기반한 IT인데 SKC 코오롱 PI는 역시나 이제 실질적인 모멘텀이 가장 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일단은 그 캐파 현실화를 위해서 추가로 600톤 정도 효과가 원래 3월보다 앞당겨 2월 초부터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환율 영향을 상쇄하더라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이제 초 IT 종목들이 좀 부진하면서 특히나 이제 OLED 쪽이 이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SKC 코오롱 PI는 풀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OLED 관련된 소재 부품들이 대부분 이제 전망치가 조금 하향 조정되는데도 불구하고 SKC 코오롱 PI는 PI 필름 쪽 이 공급단에서 이제 과점화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들의 수요에도 이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워낙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한 68% 이 방열 시트 PI 쪽 이쪽이 성장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40% 이상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이제 장 마감에 종목 돌려봤을 때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주요 가격 라인 돌파하면서 한 4%대 강세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장 고점 그리고 신고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모멘텀은 역시나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뭐 흔히 말해서 끼가 좀 있고 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은 상당 부분 시세를 좀 주는 측면이 있어서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뭐 짧게는 53,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SKC 코롱 PI는 김영철 팀장님 관심 종목이기도 한데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5%나 급등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53,000원까지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9시 30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개장한 지 30분이 지났고 양시장은 모두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시황 분석해보겠습니다. 시황센터로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은입니다. 오늘의 시장 상황 알려드립니다. 어제는 이 시리아 공습 사태에도 불구하고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코스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현재 0.17% 상승을 하면서 2461.76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2460대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요, 65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62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8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35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부분 하락세로 시작을 했는데요. 어제 250만 원 선까지 올라갔던 삼성전자는 현재 0.04%가 떨어지면서 250만 6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또한 0.60% 빠지면서 8만 3,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과 셀트리온 모두 하락세입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상승 중인데요. 현대차는 한국 GM 법정 권리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으면서 어제도 상승 마감을 한 바 있습니다. 네, 포스코도 현재 보시면 상승 중입니다. 이 포스코는 제철소 가동 46년 만에 열연 제품 판매량이 3억 톤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0.62% 상승을 하면서 32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상승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0.26% 상승을 하면서 899.24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890선에서 출발을 했던 코스닥은요, 하락했다가 다시 899선까지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8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247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42%가 빠지면서 9만 5,1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과 바이로메드 모두 상승세입니다. CJ E&M 또한 어제는 상승세였는데요. 이 1사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지만 현재는 0.94% 빠지면서 94,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HLB는 1.45% 상승을 하면서 97,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HLB는 신약 아파티닙 개발 기대감에 힘입어 어제도 상승 마감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저번 주 계속 상승세였던 펄어비스는 2.22% 빠지면서 24만 6,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휴젤만이 상승 중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피 200.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3.97% 상승을 하면서 18만 3,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LS산전 또한 3.92% 상승을 하면서 6만 3,600원에, 그리고 현대차 또한 3.27% 상승을 했고요. 유한양행과 LG디스플레이 또한 모두 상승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중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을까요? 한샘이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13.61% 빠지면서 12만 7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3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또한 1.94% 빠지면서 55만 6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리바트, 호텔신라,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또한 모두 하락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필룩스입니다. 2위는 네이처셀이고요. 3위는 셀루메드, 그리고 에스맥, 셀트리온, 파미셀, 인스코비, 알파홀딩스입니다. 1위인 필룩스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 코스닥 상장사 알파홀딩스는 이 필룩스가 정동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외부 평가 의견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현재 3.24% 빠지면서 25,3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3위인 셀루메드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골 이식제에 대해 FDA가 승인을 하면서 저번 주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셀루메드는 공시를 통해서 자사가 직접 개발한 골 이식제 제품 라퓨젠 DBM이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11.31% 상승을 하면서 28,0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인 파미셀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파미셀은 지난주에는 급등세였는데요. 올해 첫 줄기세포 치료제가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현재는 2.32% 빠지면서 23,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정 2부는 종목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사볼 만한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싸다라고 느껴지는 종목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네, 오늘은 CJ CGV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CJ CGV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기준은 한 13% 정도, 영업이익은 22% 좀 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 시장 컨센서스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수준 정도지만 2분기부터는 확실히 달라진다라는 포인트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2분기부터 지난 11일부터 티켓 가격이 1,000원 인상되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별도 실적 개선세가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터키 같은 이머징 마켓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키를 제외한 이머징 영업 지역은 전년 대비해서 최소 20%, 많으면 한 40%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겹쳐진다라면은 2분기 실적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면요. 지금 가격 정도에서 좀 기간 조정 정도 거치면서 횡보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자리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 바라본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85,000원, 손절 가격은 7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영화 티켓 가격 인상으로 2분기 실적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이셨습니다. CJ CGV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였고요.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 먼저 삼성전기 볼까요? 앞서도 이제 삼성전기 우선주는 추천주로 공개도 됐었고 삼성전기 특징주로도 봐드렸었는데 송등현 팀장께 역시 여쭙겠습니다. 4477님께서 이 삼성전기를 96,800원에 아주 좋은 가격대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를 들고 계십니다. 매매 전략을 여쭤보시네요. 네, 일단 삼성전기 96,000원대 일단 매입을 하셨다는 게 우선 박스권 하단 부분을 보시고 일단 매입을 이제 하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매매를 잘 하셨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128,000원까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일단 가지고 계신데요. 일단 물량이 일단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엔 계속적으로 일단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더 이제 5일선 부근에 조정이 왔을 때 비중을 좀 늘려보는 비중을 한 30에서 40% 정도까지도 늘려보고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MLCC에 대한 가격 자체가 쉽게 꺾일 것 같으로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우선 비중이 늘어나진 않지만 각종 전기차라든지 그다음에 ESS, 태양광 등 MLCC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전방위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의 어떤 상승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제 결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정이 와준다면 비중을 늘려서 쭉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일단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 방향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 팀장님,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5일선 터치하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삼성전기에 대한 의견이시잖아요. 네. 혹시 매도할 때는 어떤 거를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신고가이기 때문에 신고가 상황은 굉장히 일단 매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삼성전기라는 종목은 많은 뭐 증권가 애널리스트 분께서도 이제 커버리지를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언제 고점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월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16만 원이 2010년도 7월에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일단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월봉 기준에서 고점 자체가 이제 이 94,000원이 아주 큰 고점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강하게 넘어서면서 새로운 가격대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2010년에 16만 원은 워낙 이제 오래전에 대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은 일단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돌파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1차 목표 가격을 16만 원으로 정하시면 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가격대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들고 역시나 16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또 그때는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일봉의 양봉 흐름이 고점에서 음봉 전환된다든지 그리고 음봉에서 그 고점 부근에서 음봉이 크게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점의 신호로 인식하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2주 신고가 내고 있는 삼성전기에 대한 의견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자리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송동현 팀장께서 말씀하신 바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끝번호 7679님께서 우리산업을 문의하셨습니다. 사신 가격이 38,000원이시고요. 지금 손실 구간이시네요. 비중 20% 있으신데요. 김찬석 연구원께 좀 들어볼게요. 네, 우리산업 전기차 테마주이고요. 3월 말에 테슬라 노이즈 문제로 현재 주가가 거의 12에서 13% 정도 가까이 빠진 상태인데요. 테슬라 비교해보면 3월 말 가격을 거의 다 회복해버렸어요. 그리고 뭐 우리 산업 매출 중 테슬라 관련 뭐 매출이 10%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거의 보면 32,000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최근 유가 상승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신규 수주 가능성에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요. 항상 뭐 우리 산업을 보면 본업에 양호한 성장을 하고 있고 작년 7, 8월에 우리 M 오토모티브의 지분을 획득하면서 실적 성장이 지속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박스권 위쪽으로 한번 뚫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고요. 32,000원 밑선에서는 그냥 홀드하시면 될 것 같고 32,000원 밑으로 뚫리면 손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스권 하단 수준이고 한번 뚫어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전기차 섹터 우리 산업 물어보셔서 지금 봐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호텔신라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매수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호텔신라는 오늘 거래되는 가격대가 105,000원입니다. 무려 52,000원의 100% 비중을 가지신 분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송동희 팀장님. 네, 52,000원 부근에서 아주 비중 100%, 좀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52,000원 부근에서 현재까지 이제 100% 정도 수익률이 난 상황이라고 일단은 보이고요. 52,000원 부근이면 거의 호텔신라도 거의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일단 잡으신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오늘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좀 종목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굉장히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또 예측을 하시고 일단은 이 사드 이슈가 점차적으로 한중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역시나 가장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또 중국 소비주 중에서도 호텔신라라고 많은 분들이 일단 분석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 상황인데요. 역시나 이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 한중 관계 개선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워낙 그 사드 이슈로 인해서 각종 중국 소비주들이 굉장히 실적이 많이 깎인 상황에서 현재 기저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실적이 회복이 되면서 주가도 같이 회복되는 구간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여유가 굉장히 있으신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비중에 대한 부분이 좀 크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100% 정도 솔직히 그 정도 수익을 보셨으면은 예.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50% 정도 매도를 해 보시고 다른 또 좋은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중국 소비주가 당분간 제가 생각해도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의 50% 부분은 계속 들고 가시는 전략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기간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횡보세가 조금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 한 차례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좀 매도를 어느 정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빠져봤자 61선 부근 8만 7천 원 부근이 또 최대한에 또 빠지는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서 뭐 추가적인 매매 전략이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의 어떤 수요 자체가 이제서야 다시 한번 한국으로 국내로 아웃바운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호텔 신라에 대한 실적 부분을 3분기까지도 큰 폭으로 길게 좀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은 일단 당분간의 기세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꺾일 수 있다. 한 8만 원 중반, 9만 원 초반까지. 하지만 2, 3분기까지 계속적으로 보신다면은 지금의 수준보다는 더 크게 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월봉상 기준 15년 7월 가격인데요. 이 부분이 고점이라 볼 수 있는데 역시나 제 예상에 이 고점 부근도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기준으로 14만 원까지 50% 물량 정도는 길게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호텔신라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호텔신라에 대한 송동현 팀장님의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샵 0082번으로 문의 주신 분들 위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6088님께서 주신 네이처셀을 보겠습니다. 네이처셀 사신 가격이 10,000원 없는 30,000원이시네요. 30,000원쯤에 사셨고 비중 70%로 또 적지 않으십니다. 일단은 수익권 내에 계신 건데 얼마에 매도할지를 여쭤보셨고요. 주가가 변동성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김찬석 연구원께 듣겠습니다. 네, 최근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탑5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제 생각에 질문자님께서 지난주 일본 보건복지부로부터 치매 치료, 주기세포 기술 허가를 받고 슈팅 나올 때 사신 것 같은데요. 사실 네이처셀은 저 개인적으로도 2주 전부터 추천하던 종목이었거든요. 예.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많이 상승해서 놀란 부분이 조금 있긴 했어요. 근데 상승한 이유를 살펴보면 일본 내 협력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3명에 대한 주기세포 치료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80명이 넘는 환자들이 치료를 다음 달로 예약을 잡아놨다. 예약을 마친 상태다. 그래서 전망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질문자께서 사시는 타이밍은 정말 잘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비중을 보면 30% 정도는 익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40% 정도 홀드하시면서 편안히 지켜보면서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인데 30% 정도 익절은 제 생각에 지금 35,000원 정도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익절하신 부분은 서울경제TV에 나오시는 좋은 패널들이 추천하시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예. 그쪽으로 해서 새로운 포트 구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이처셀은 지금 수익권 내에 계신 거잖아요. 비중 촉수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하나 더 봐드릴게요. 9348님께서 매수 의견을 여쭤보셨습니다. 리더스 코스메틱을 지금 사도 되겠습니까? 라고 적으셨는데요. 송 팀장님. 네. 역시나 화장품주, 역시나 중국 소비주 관련된 종목이죠. 예. 리더스 코스메틱 예전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삼성 LNS가 이제 회사명이 바뀐 종목입니다. 그동안 이제 과거의 화장품주가 굉장히 고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마스크팩 자체가 엄청나게 팔리면서 주가가 12만 원까지 갔다가 아주 큰 폭으로 현재 무너진 상황이고 예. 지금 현재 서서히 저가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회복을 한 상황이지만 일단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우선은 성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트 모양만 보더라도 성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금 한계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픽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되도록이면 삼성 NS를 만약에 사셨으면은 현재 수익권이신가요? 이제 가격 자체가 일단은 지금 사도 될까요?네요. 질문 자체가 예. 자, 이 지금 리더스 코스메틱을 사시기보다는 굉장히 좋은 화장품 주식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대형주인 LG 생활건강이라든지 그리고 뭐 네오팜이라든지 이런 우량주 위주로 화장품도 접근해 보시면 일단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리더스 코스메틱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중립 의견이기 때문에 좀 매수하시는데 좀 신중을 가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궁금증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타임경제연구소 김찬석 수석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소폭 오름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보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